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편에서 저는 피르스트에서 바흐알프제 호수를 거쳐 파울호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여정을 보여드리기 앞서 이날 있었던 제 여행 중 가장 큰 시련 2가지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울호른에서 출발하기 전 고프로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문제가 생겨 이후 고프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상심이 컸지만 핸드폰으로나마 최대한 제가 본 스위스를 담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7시간 트레킹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 위로 나무가 번개를 맞고 쓰러져 6시간 만에 호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흔하지 않는 경험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편부터는 짧은 영상으로 남은 스위스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울호른에서 내려와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슈니케 플라테를 가는 길인데 그 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파울호른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는 이런 풍경이, 오른쪽으로는 브리엔츠 호수가 보이는 풍경입니다. 브리엔츠 춘호수. 슈니케 플라테로 가는 길 초입은 이렇게 넓은 평야와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고 정말 평화로워서 끝까지 이런 길만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강한 햇빛과 푸른 하늘을 마주하며 걷는 길, 돌길에 발이 아파오고 있었고 점점 엘레나도 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때가 아마 트레킹을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은데요. 반팔을 입었던 엘레나가 점점 살이 아파오기 시작한다고 했고 저희 둘 다 이때까지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걸으며 저는 몇 년 전 올랐던 한라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날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가까운 구름에 감탄했었는데 이 길이 사람이 훨씬 적고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어서 더 자연과 가까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만났습니다. 이 높은 산자락에도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다는 거는 소의 걸음도 많다는 뜻인데요. 꽃이 잘 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온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고 아침 조식으로 나오는 아이거 밀크 요거트를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중간중간 호수가 보였고요. 먹구름이 잠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엘레나는 고산병 증상으로 팔저림이 있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계속 길을 갔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에 다시 아까 파울호른에서 봤던 건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들꽃이 정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 아래 절벽 벽면을 따라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모든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예약했는데요. 7시간 트레킹 계획을 말했을 때 엘레나가 흔쾌히 좋다고 해줬고 저는 엘레나에게 혹시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돌아가겠다 미리 말했지만 가다 보니 힘들어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고 결국 저희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랬잖아. 갔다가 너무 힘들면 우리 다시 되돌아가도 되니까. 근데 나
나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냥 빨리 도착하고 싶어. 지금은 돌아가기 늦었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에 저희는 묵묵히 열심히 걸었습니다. 피리스트에서 파울호른까지의 길은 우리가 조금 더 예상할 수 있는 그림 같은 알프스 풍경이었다면 파울호른에서 슈니케 플라테로 가는 길은 조금 더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다른 나라에 온 듯 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지구과학 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2시간. 한참을 왔지만 아직도 2시간이 남았습니다. 아까 파울호른에서 내려다봤던 작은 호수가 바로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저희는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절벽에 앉아 최고의 풍경을 보며 오는 길에 사온 소세지 빵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응. 잊지 못할 소세지 빵을 다 먹고 쌤 소세지 빵 먹을 때마다 생각날걸? 돌에 핸드폰을 세워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다시 슈니케 플라테를 향해서 걸어봅니다. 이런 위험한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비행 접시 같은 구름도 있고 외계인이나 공룡이 산처럼.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풍경을 계속 마주했고 쟁반인데요? 진짜. 이렇게 쌓아 올라가. 야, ET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아주 가끔 나타났는데 막차 시간을 고려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이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마치 주라기 공원을 찍을 것 같은 공룡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는 구간마다 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좀 새로운 꽃들이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고 꽃잎 모양이 살짝 바뀌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름에 오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엘레나가 찍어주는지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 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쌤 울어? 소녀 여기 있는 것 같아.
전에 어떤 여행 영상의 댓글에 자연 앞에 겸허해진다는 식의 표현에 대해 너무 자기적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했는데요. 여행 내내 길을 걸으며 큰 세상에 비해 작은 저를 생각하며 겸허해졌고요. 직장이 있어서 휴가비를 모아 스위스를 와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건강한 몸으로 오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긴 트레킹길을 흔쾌히 수락해주고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아준 엘레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이런 마음을 잃었다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스위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고개를 넘어가니 넓고 깊은 협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길은 슈니케플라테 역에서 출발하는 하이킹 코스 중 62번 코스에 가깝습니다. 슈니케플라테는 500여 종의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야생화 천국으로 전망대에서는 융프라우 맨히, 아이거 등 베르네제 오버란트 지역의 대표적인 알프스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어 모든 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지만 여름에만 등반이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피르스트에서 등반하는 것도 좋지만 짧은 일정이라면 슈니케플라테 쪽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길을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진 찍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조 배터리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해가 정말 뜨거웠고 기차역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고개를 넘을 때마다 다른 협곡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에 여길 괜히 왔다 하는 식의 후회는 전혀 없었지만 도착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저희 둘 다 장시간 트레킹에 많이 지쳐 있었고 이제 한 30분 내외로 도착하지 않을까 하던 차에 가다가 마주친 외국인 커플에게 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커플은 태연하게 1시간 걸린다는 말을 해주고 떠났고 저희는 잠시 시류에 빠졌습니다. 이제 또 고개를 넘으니까 스위스가 나왔습니다. 방금 만난 어떤 등산자분들께서 여기까지 1시간 남았다고 했는데 제발 아니길 바라봅니다. 저기요? 한 번 더 돌아! 돌아! 아, 우리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원아웃 아니야? 엘레나는 상하이를 반팔로 입고 왔다가 도착할 때쯤 팔다리가 심하게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빨간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빨개진 팔다리는 이날 돌아가는 길부터 아파오기 시작했고 여행 내내 피부 연고를 발랐음에도 후에 껍질이 다 벗겨져 가족분들에게 두고두고 많이 혼났습니다. 쌤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저 지금 태닝을 하는 중이에요. 안쪽팔이 태우는 중이죠. 다리 스타킹 신으셨나요? 요즘 유행하는 빨간 스타킹이에요.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한 15분, 2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은데 예상에는 기차역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듭니다. 계속 도착할 것 같은데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이래서 지금 막차를 혹시 놓치진 않을까 너무 걱정도 되고요. 몸은 이제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돼버려서 너무 지금 제대로 어떻게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고지가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종착지가 아닐까, 슈니케 플라테역이 아닐까 하고 예상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게 아니면 울 것 같아요. 여기가 맞을까요? 여기가 아니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자야 돼요. 이정표는 맞는 것 같은데 철도선이 안 보여서 너무 불안해요. 있어? 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지금 몇 시에요, 쌤? 역에 거의 도착할 때쯤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막차를 놓치진 않을까 불안에 떨다가 기차를 발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까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열차가 출발할 때부터 먹구름과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환승역에서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원래 1시간 정도 걸려 그린델발트 역에 도착 예정이었는데요. 열차 환승 후 가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멈추어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열차 안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분들이라 영상을 많이는 못 찍었지만 요약하자면 달리는 열차 위로 나무가 번개를 맞고 쓰러졌고 1시간 반 정도 직원분들이 직접 나무도 베고 나무 치우는 차도 기다리고 불도 꺼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Road is closed until railroad. I don't know yet, but we'll see. I'm sorry, but units fresh. Thank you. Hello. 열차가 천천히 출발했던 방향 쪽으로 갔습니다. 옆에 있는 계곡은 어느새 수위가 높아져 무서운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차를 또 한 번 갈아탔을 때 한국분들이 정보를 얻어오셨고 한 번 더 열차를 갈아타고 반대쪽인 라우터보르넨 쪽으로 돌아가서 3시간이 추가로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차 안은 정말 사람이 꽉꽉 차 있었고요. 저희는 혼이 나간 채로 열심히 뛰어 좌석을 확보해 그나마 앉아서 갔고 중간중간 다른 역을 지나갈 때마다 좀비 때처럼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열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침낭을 펼친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 출발한 지 6시간 만에 그린델발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와, 고생했다.
열차 사고를 함께했던 동지들이 다들 호텔로 떠나고 저희도 방으로 가 라면과 햇반을 먹고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 열차 사고는 저희의 앞으로 여행 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변화무쌍한 그린델발트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